어제 윤석열의 사냥개 비리검사 이정섭을 새삼스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증거인멸 다 한 지금에 와서 무슨 생쇼인가 했더니 이래서 그랬군요. 오늘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탄핵이 예정된 비리검사 이정섭의 처남댁이 등장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얼굴을 공개하고 100만 명이 넘게 보는 유튜브 방송에 나왔을까요? 약쟁이 남편이지만 자식의 아버지이기도 하니 고심이 컸을 텐데 용기를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시끄럽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매형이 검사면 마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마약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도 알아서 뭉개지는 환상의 마법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비리검사 이정섭의 처남댁이 뉴스버스의 취재를 통해 밝힌 사실입니다. 메이저 언론들이 다뤄주질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오늘 뉴스공장까지 나오신 것 같아요. 발을정 다스릴치 자세한 소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섭 이번 국감의 스타였죠. 좋은 의미의 스타가 아니라 각종 비리로 얼룩져서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5명의 검사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냥개가 되어 이재명을 물어뜯고 있죠. 이정섭 검사의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검사 탄핵 2호의 가장 유력한 후보죠. 그래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이정섭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너무 많아서 이거 얘기하다간 오늘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뉴스버스라는 매체예요. 탐사보도를 한 대가로 경향신문과 함께 압수수색을 당하는 아주 훌륭한 저널리즘 매체입니다. 이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가 이정섭의 처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마약을 하고도 불송치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지난 2월 6일 윤석열의 사냥개 이정섭 검사의 처남 A씨가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부인 B씨가 가정폭력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자 부인 B씨가 마약 투약 후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서 마약 수사 담당 경찰관까지 추가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인 B씨가 대마 흡입 증거가 있다고 해도 경찰은 증거를 확보 안하고 철수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 뒤 부인 B씨가 수서경찰서에 이정섭 검사 처남의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 사실을 정식으로 고발했는데 비교적 가벼운 폭력 혐의는 수사를 하면서 위중한 마약 수사는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 B씨가 2월 28일에 수서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을 해요. 이때 이정섭 검사 처남의 머리카락과 대마 흡입에 사용된 파이프까지 직접 제출합니다. 이대로 사건이 은폐될 걸 우려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하면서 증거까지 직접 제출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일반인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서경찰서가 접수 2달이 넘은 지난 5월 말, 그러니까 최초 신고를 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정섭 검사 처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임의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아니 무슨 약쟁이 검사를 약한 뒤 3달 뒤에 합니까? 웃긴 건 이정섭 검사 처남이 제대로 약쟁이였다는 거죠. 2019년에도 부인 B씨에게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 라는 각서까지 쓴 상습범입니다. 무슨 부인에게 담배도 아니고 대마초 안 핀다는 각서를 씁니까? 또 약쟁이라 약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마 성분이 빠져나간다 라는 의학상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정섭 처남 누나가 알려줘서 이정섭 처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카톡 기록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와, 정말 집안 빵빵하네요. 유유상종이라고. 아무튼 이 중대 마약 범죄가 불송치되며 이렇게 묻힙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사건, 그렇지만 정확히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버스에서 서울지역 경찰 간부에게 이 사건 처리에 관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경찰 간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수사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신고된 그쯤에 모발을 제출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제출받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례적이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하고 경찰 간부가 평가하기에도 이상하고 대체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 하필
윤석열의 사냥개 이정섭 검사 친족에겐 일어나는 걸까요?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만은 대법원 양형 기준상 투약, 단순 소지만 해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정섭 검사 처남같이 상습 투약할 경우엔 형이 가중돼서 3년 6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정섭 검사의 처남. 권력자 친족은 참 좋겠습니다. 마약을 해도 머리카락을 3달 후에 가져가네요. 지금 이선균, GD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체 왜 이 시점에, 왜 국정감사로 윤석열의 적폐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는지. 증거는 없지만 우리에겐 합리적인 의심이 있잖아요. 경찰이 알아서 윤석열에게 기면서 마약 수사를 해버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잡겠습니까? 이선균, GD 같은 연예인의 마약 사건도 분명 문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사건은 권력자의 친족이 면죄부를 받은 공적으로 심각한 문제고요. 뉴스보도 저널리즘의 관점에선 훨씬 더 중한 소식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 보도를 아무도 인용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버스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사건 기록, 각서, 카톡 기록 등 확실하게 근거도 있고요. 무엇보다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할 일을 못한다면 유튜버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발을정 다스릴치, 제 채널이 이 기사를 영상화한 이유입니다. 아래 기사 링크 달아놓을 테니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